미국은 동아시아 정선에서의 갈등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79년 말입니다.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써서 미국에게 제출한 것이 미사일 지침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의 정권 승인,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전두환 정권이 이 백곰 사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권들을 회복하는데 발판이 되는 쾌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체에 그 추진체를 붙여서 날리는 게 우리가 로켓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로켓이 이제 그 어떤 방향을 미리 정해주고 쏘아 올리는 건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켓의 어떤 유도 장치, 그러니까 방향을 스스로 알아서 탐지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장착된 것을 일반 로켓과 구분해서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굉장히 이 국력이 앞서 있었어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은 훨씬 더 앞서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1971년부터 시작돼서 한 79년 요 정도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소위 백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개발을 시작한 것은 76년경이 됩니다. 미국도 아마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 첩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도 한국이 그 당시 기술력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아마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제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78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2년여 만에 개발한 이 기록은 사실은 전 세계 미사일 개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미사일을 개발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 7번째로 미사일을 소유하게 된,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79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백곰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고 나서게 돼요.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공산권의 확장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두 개의 전선이 있었죠. 하나는 유럽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만나는 그 전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에서 공산권, 북한과 중국, 소련과 남한, 일본이 만나는 이 동아시아 전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럽의 전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동아시아 전선에서의 갈등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맞서서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면서 미사일 개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79년 말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일종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정권 승인,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전두환 정권이 이 백곰 사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당시에 있었던 미사일 개발 조직을 다 철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렵게 길러냈던 미사일 전문가들을 다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79년 말에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직접 써서 미국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더 이상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은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써서 미국에게 제출한 것이 미사일 지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백곰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되고 미사일 개발사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3년이 되면 그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까운 인재들이 거기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백곰 사업을 이제 현무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데, 사실 현무원은 백곰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곰 사업으로 개발했던 그 미사일이 사거리가 180km 정도였고 탄두 중량이 한 500kg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무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2001년도죠. 그때 와서 이제 우리가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리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미사일 지침 1차 개정이 이제 300km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차 개정입니다. 2차 개정에 의해서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차 개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이죠. 3차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미사일 사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뭐에 집중이냐면 탄두 중량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탄두 중량이 원래 우리가 500kg까지 했던 게 이제 2톤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탄두 중량 2톤 정도의 이런 위력이면 전술 핵무기와 거의 위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개정도 있었어요. 2020년에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 로켓을 쏠 때 사실은 이제 연료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거리만 가지고 우리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드론을 개발하는 데도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우주 발사체,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체 연료가 있어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고체 연료가 우주 발사체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개정 때 우주 발사체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연료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안 풀린 게 뭐가 있냐? 사실상 거의 없어요. 4차 개정까지 해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있고, 딱 한 가지 남았다면 우주 발사체인데 군사용 우주 발사체에만 고체 연료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의 그 미사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뭐 거의 최상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1000km, 2000km, 3000km, 5000km 날아갈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사일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달 탐사 계획. 이것이 우리 우주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GPS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자, 우리가 5G, 6G가 없으면 더 이상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또 무인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성과 관련이 돼 있고요. 지금은 선진국들은 위성을 요격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전 국가 기관망, 통신망이 다 마비되는 거죠. 이런 경쟁 체제하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이양해 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전자권 같은 것,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미국에 이양이 돼 있고, 또 핵무기, 핵물질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국에게 우리가 이양돼 있는 주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주권이에요. 미사일 주권은 미국과의 협정조차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건 우리가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 미사일 지침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주권을 다시 환수했다, 우리 주권을 회복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자권이라든지 핵물질에 대한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권들을 회복하는 데 발판이 되는 쾌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